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정말 메이저 수급이 두 군데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봉 길이를 좀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날 만들었던 이때 만들었던 갭을 거의 다 지금 이제 메꿔놨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뭐 갭을 띄우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요 정도 구간까지는 좀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받고 밀리던지 한번 돌파를 하던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바는 저는 요날 이제 음봉 요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한 요 정도까지는 바닥을 만들고 가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는데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시나리오를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시나리오를 항상 짜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보수적인 투자자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는 내가 예상한 게 틀리면 좋은 거잖아요. 맞으면 그에 맞게 남들보다 좀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거의 지금 쓰리바닥 형태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요 구간만 조금 넘어주면 괜찮은 이제 상승 마디가 나올 수 있는 준비는 마치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서 뭔가 더 이런 이 공간을 채우러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청신호가 발생이 된 거니까 이제는 또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어제 안 좋다고 했는데 오늘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캔들 하나에 또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는 게 뭐 시장이고 종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물론 이제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예측이라는 것도 구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뭐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면 뭐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겠지만 뭔가 좀 아무리 예측을 잘해서 잘 맞추는 사람도 몇 번 잘못된 예측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10번 내가 배팅해서 8번, 9번 맞추고도 단 한 번의 예측 실패해서 내가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뭐 계좌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응을 잘 하게 되면 6번 맞추고 4번 맞추는 이런 가성비가 안 나오는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을 잘 하게 되면 크게 손실을 입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할 때, 트레이딩 매매할 때는 저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오늘 되게 좀 기분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오늘 지수의 상승을 보면, 뭔가 고르게 전 업종이 물론, 상승된 면도 있지만, 바이오주들, 바닥권에서 정말 이 이상은 뭐, 이 이상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섹터 자체가 안 좋았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이 10% 올랐기 때문에 이 지수 상승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바이오주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신라제는 이제 주가 조작 혐의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2,600원 라인을 깼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신라젠이라는 종목에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중요한 가격대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도 12,600원에서 뭐 20%, 뭐 10%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줬잖아요. 근데 두 번 반등 후에 세 번째 이 구간을 터치했을 때는 사실상 또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락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상승 돌파 시도를 할 때도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세 번, 네 번 두들기면 상승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락 돌파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악재까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기준가인 12,6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완전히 정말 투심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거의 이제 하한가까지 찍었다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온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정말 바이오주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바닥권에서 폭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신라젠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저희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그냥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 관종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면은 이제 리딩 보유 종목에 있는 거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보로보를 어제 거의 뭐 이제 종가 베팅까지는 아니고 오후장에 좀 들어갔다가 금일 슈팅 나올 때 좀 팔고 나왔거든요. 로보로보를 매매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보로보를 저희가 일단 한번 매매해서 먹고 나온 구간이 이 구간이죠. 7.51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여기 슈팅 때 이제 잘 팔고 한번 나왔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서 먹고 나온 관점은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먹고 나온 거고 얘가 이제 이 박스권의 저점을 지켜내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저는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먹고 나오고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11선 올라오고 지지를 받으면 재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봉이 하나 좀 음봉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이 음봉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평선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고 다음날 이 5,300원 부근에 혹시 눌림이 들어왔다가 잘 지지받으면 공략을 해볼까 좀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날 이제 그 폭락장이 왔던 날이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4% 빠졌던 날 있죠. 시장이랑 같이 좀 밀리면서 21선까지 터치했다가 일단은 오후장에 어느 정도 뭔가 좀 종가 관리를 하려는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 정도는 제가 캐치는 일단 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는 있는 종목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일단 갭이 떴어요. 이 갭이 시가가 4% 떴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게 1%에서 뭐 한 2% 정도야 별 의미 없는 갭일 수 있지만 사실상 4% 갭이 뜬다는 거는 의미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갭이거든요. 근데 얘가 갭을 띄우고 나서 치지 않고 밀립니다. 갭을 띄웠으면 쳐야 되는데 갭을 띄우고 나서 밀려요. 그러면서 3분봉으로 볼게요. 이날이 이제 빠진 날이고 이날 갭이 떠요. 갭이 떴는데 밀리는데 얘네들이 갭 뜨고 미는데 이 어느 가격대를 지키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보시면 물론 장중에 살짝씩 이탈은 하지만 우리가 큰 의미로 봤을 때 요 저항대를 갭 띄워서 넘어서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높여갑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점을 이제 높여가고 한 번씩 물량 테스트라는 모습이 보여서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오후장에 좀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갭 띄우고 얘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어찌됐건 종가는 1.51%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도찌가 형성됐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도찌가 형성됐다거나 이런 식의 양봉이 형성됐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갭 띄우고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조금 모아가는 모습. 한마디로 뭔가 상승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갔고 금일 갭 띄우면서 좋은 슈팅. 고가는 뭐 한 거의 9%까지는 나왔는데 저희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 정도 부근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리딩을 8월 거의 둘째 주 광복절 전후로 해서인가요? 그때부터인가 제가 리딩을 이제 다시 저희가 폭락장 때 작년 8월부터 이때 리딩이 시작돼서 리딩 시작하자마자 막 폭락장 오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버텨오다가 이때 요 구간 깨면서부터 제가 리딩을 쉬자고 했죠. 그래서 리딩을 쉬는 동안에 요렇게 이제 안 좋은 폭락장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말씀 잘 듣고 쉬신 분들은 더 이렇게 손실나는 일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시 이제 리딩에서 제가 복귀한 게 한 이때쯤, 8월 뭐 한 13일쯤?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10종목 매매해가지고 9종목 수익 내고 한 종목 보라티알? 그거 한 종목 지금 손실? 그것도 뭐 마이너스 한 4%? 비중 한 10% 들어가서 그 정도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다행히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뭐 들고 있는 거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얘는 그냥 제가 뭐 스윙으로 갖고 가도 무리가 일단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얘는 아마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뭐 움직임이 있을 건데 어 뭐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13,400원을 깨면 이때부터는 고민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400원 깨지 않고 위에서 흐르는 거는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냅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하나 뽑아내면 이 기준봉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아주 여러 가지 패턴, 여러 가지 기간, 정말 여러 가지의 의도로 돈이 들어와서 종목을 이제 롤링을 하게 되는데, 뭐 동진 세미캠의 주포가 있는지 있다면은 뭐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동진 세미캠을 이제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 조금 길게 보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그림 자체를 길게 보고 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깨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 구간은 훼손하지 않고 이 안에서 놀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좀 틀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1차 매수 정도밖에 안 된 상태라서 부담 없이 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쉽사리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뭐 올랐다면은 계속 이제 누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뭐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 뭐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코멘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노펙스를 저희가 한번 매매를 해서 먹고 나왔죠. 26일 날 저점에서 잘 잡아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 이제 슈팅 기회를 먹고 나왔습니다. 26일 날. 그래서 제가 요 날까지 되고 눌림 구간을 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으로는 제가 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고, 눌림이 나오면 어디서 잡아야 될지는 한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제가 나름대로 숙제를 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드린 건데, 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일단은 저희 리딩반은 3,350원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얘가 보통 기준봉이 나오고 1일차, 2일차, 3일차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준봉 출현하고 3일차에 5일선이 이렇게 붙습니다. 뭐 역배열에서 뭐 올라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2일차에 5일선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일선이 얘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일선 반등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꼬리를 적게 달고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뭐였냐면 얘가 꼬리를 좀 더 달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어야 됩니다. 5일선 반등이 좀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꼬리를 좀 살짝 달길래 얘가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보시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얘가 이제 이 다음 날이 되면 5일선이 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시가 자체가 5일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5일선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 장 시작할 때 시가 갭을 띄워야 돼요. 5일선 위로 올라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5일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7.5일선까지 한 템포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오늘 종배를 할까? 내일 한 템포 밀리면 7.5일선에서 종배를 할까? 종배가 아니라 7.5일선에서 잡을까? 두 개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 종목을 지금은 일단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사고 내일 7.5일선 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라는 마음. 아니, 떨어지면 11선에서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한 템포 밀렸는데 정확하게 7.5일선을 딱 찍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매를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추매 사인을 미처 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10% 사고 여기서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내일 아마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움직임이 막 예를 들면 뭐 엑사이언C나 뭐 삼육물산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굉장히 가볍게 확확 움직이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무겁습니다. 종목 자체가. 그래서 얘도 템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가지고 있고 오늘 로보로보 수익 내고 나왔고 아쉬운 게 조금 남성을 조금 어제도 좀 고민했었고 오늘도 고민했었는데 저만 개인 매매를 좀 하고 리딩에서는 제가 사인을 좀 못 드린 종목이어서 살짝 아쉽네요.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매매되어진 것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이제 리딩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과 이제 매매와 진행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매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 같은 경우 남성은 어제 이제 오후장부터 오늘 오전장까지 해서 계속 물량을 좀 모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2%좀 안 되게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어서 마감이 되었는데, 얘도 이제 오후장에 좀 눌리면 좀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 저희 리딩반에서 사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후장에 갈수록 가격이 계속 뜨는 바람에 일단 좀 사인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장 얘가 오후장 고가에 이런 식으로 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좀 떠줘야 돼요. 만약에 시간에서 반응이 없거나 하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내일 시가에 던져버리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가지 않고 만약에 눌림목을 주면 4,000원에서 4,050원 이 라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타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삼육물산이 좀 많이 좀 아쉬웠죠. 저도 이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당일 주도주 매매법 뭐 꿀팁 이렇게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면은 사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육물산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당일 주도주를 매매할 때 오전장에 매매하는 법과 오후장에 매매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전장에 매매할 때는 오전에 이런 어떤 상승 추세를 가지고 어떤 양봉 매매 개념으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후장에는 이제 시세를 크게 줬던 애가 눌림의 과정에서 지지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도 너무 사실은 심플하고 명확하죠. 지지저항 매매라는 게 이렇게 심플하고 명확해서 뭐 주식이 폐장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심플하고 뭐 없어지지 않을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지지저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전 시세 때 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따라 들어가서 이 시세를 먹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차분히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막 이제 잡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줄 때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종목 선정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주도주라고, 예를 들어 팍스넷 같은 경우 뭐 이런 구간 뭐 돌파한다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는 그냥 뭐 쳐물리게 되죠, 정말로. 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설프게 뭐 이런 구간 13,300원 구간 눌린다고 뭐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가는 이미 지금 물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 종목의 어떤 성향, 끼, 재료 이런 게 모든 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팍스넷은 뭐 재료 자체가 어떤 뭐 굵직한 테마의 대장인 그런 종목은 일단은 아니죠. 그런 다음에 평소에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뭐 아무리 이제 거래량 붙기 전이라고 하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없는 종목이고요. 이 슈팅 나오기 전에 이런 흐름들을 봐도 뭐 이런 모습들, 뭔가 좀 종목 자체가 무게감이 있지 않고 너무나도 그냥 가볍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정말 훅 올랐다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삼육물산 뭐 이런 종목들처럼
거래도 충분히 실려주는 뭐 종목 테마도 있고 앞선 과거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먹을 구간들을 주는 그런 뭔가 믿음이 있는 종목들 뭐 XINC 뭐 이런 종목들이요. 일지테크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저항대 매물대를 넘어주는 기준봉이 출현할 때 뭐 이럴 때 사실은 당일 주도주로 삼고 오전 매매 오후장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삼육물산은 저도 남성이랑 뭐 시노펙스 매매하느라고 이 시노펙스가 얘가 오늘 이거 호가창도 한번 말씀드려주면 되게 좋은데 이제 종가 부근에 갑자기 얘가 여기서 매도 호가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종가 관리가 들어갈 때 갑자기 8만주 매수 1호가에 8만주 이렇게 받치는 게 제가 확인이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추가 매수를 저도 좀 하느라고 오후장에 뭐 그런 거 좀 보고 있느라고 제가 남성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 좀 못 들어가서 아니 남성이 아니라 삼육물산 매매를 못해서 좀 많이 아쉽죠.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갔네요. 그 다음에 XINC는 여기 이 타점에서 잡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이날이 그 폭락장이 나왔던 날이어서 좀 리스크 관리상 매매가 되지 못했던 종목인데 오늘 10% 가까이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XINC도 그렇고 미스터블루도 그렇고 전고점을 앞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비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얘가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한 번 더 치려는 모양새인 건지 그런 의도인 건지 매물을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과정인 건지는 이 종목의 주포 말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미스터블루 정말 좀 센 것 같고 저는 성향상 이 윗구간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는 성향상 좀 안 맞아서요. 그냥 하던 대로 뭐 얘가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좋은 눌림을 주면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보려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매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장중에 이제 장중 정말 단타 스캘피 정도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리딩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지금 XINC도 전고점을 앞에 두고 일단 한번 터치는 하긴 했는데 전고점을 앞에 두고 지금 계속 이제 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한 번 더 뭔가 좀 돌파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핀이라는 재료 자체가 너무 저는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재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PC는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DPC랑 지금 뭐 남성이랑 캔들 자체는 똑같죠. 기준봉 뽑아놓고 윗꼬리 잠깐 남겨놓고 조정봉. 그 다음에 오늘 반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또 약간의 이제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통 일본 관련주들이 시장이 좋으면 약세를 띠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세를 띠고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재료 소멸에다가 시장까지 좋아버리니까 일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죽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성통상 뭐 모나미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좀 뭔가 좀 자리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서 쉽게 손은 안 간다
얘가 뭐 다시 한번 갈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리들 자체가 일단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자리는 아니어서 좀 많이 좀 꺼려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파동이 세 번이 나왔고, 마무리 과정에, 보통의 주식이라면 마무리 과정에 있는 자리거든요.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모나미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을 생각하면 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모나미나 신성통상이나 하이트진로나 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두 종목은 진짜 뭐 진짜 절대 안 주네요.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절대 안 줘요.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저도 끝까지 기다릴 거고요. 얘네들도 끝까지 올리려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또 일본 관련주들 중에서 수산주들도 지금 뭐 방사능 재료 악재도 지금 아직 숨어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이 일단은 저도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입니다. 요 정도 삼성제약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날 기준봉 나왔던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날 이제 나온 이 음봉이 매집 음봉일 수도 있고 물량 다 털어낸 음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 같은 경우는 매집봉일 확률도 상당히 높아서, 우리는 무조건 거래량 터진 음봉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뭐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다시 말아줬고 여기를 넘어선다 그러면 얘는 매집봉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이 증자 붙은 종목들 매매하는 걸 별로 그냥 몸이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증백인데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경우는 정말 뭐 테마건 뭐건 정말 확실한 종목들만 제가 좀 매매하는 경향이 있고요. 증백에서 악재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하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